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성성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인 아민이 병문안을 오게 되고 옆엔 주성성의 동료도 있군요. 사실 이 둘은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민이 자리를 비우자 어떠한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갑자기 칼을 꺼내듭니다. 순간 간호사를 멋지게 보여주는군요. 이제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해주는 주성성. 그때 걸려오는 전화. 반장에게 조직폭력배를 잡았다고 말하지만 반장은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며 호텔로 가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주성성. 살인 사건이 일어났군요. 급히 반장에게 이유를 묻자 반장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피살자가 자네와 똑같이 생긴 왕백만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자네가 할 역할이지. 이제 반장은 주성성에게 왕백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부인인 주디와 임대학이라는 사람을 조사하란 임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잠입 근무가 하기 싫은 주성성.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청한 거야. 그럼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인데 당연히 돕고 살아야죠. 웃는 게 재수없네요. 그 시각 주디에게 걸려온 경찰의 전화. 반장은 실종된 왕백만을 찾았다고 주디에게 말을 합니다. 살해된 사실을 숨기는군요. 그때 왕백만으로 위장한 주성성이 나오게 되고 싸대기! 다짜고짜 남편이 아니라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백만이 된 주성성은 주디의 남편인 척하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디는 믿지 않았고 주성성은 주디가 평소에 노팬티로 다닌다는 말을 하자 이제서야 주디는 남편이 맞다고 확신하며 주성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당당히 주디의 집에 입성한 주성성. 엄청난 부자군요. 가족들을 보여주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주성성. 침실로 온 두 사람. 주성성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주디에게 말하게 되고 다음날 부부는 집의 관리인들에게 새해 보너스를 주며 인사를 하는군요. 그때 집에 찾아온 반장. 수사에 상황을 묻습니다. 순간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임대학이라는 남자가 오게 되고 자신의 디스코장이 신장 개업을 한다며 초대를 하고는 자리를 피합니다. 남장을 한 주디와 함께 임대학의 디스코장에 오게 됩니다. 다시 임대학과 만난 주성성.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로 가던 중 주성성의 여자친구인 아민이 누군가와 대화 중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잉? 그곳에서 이런 멍청이! 좋아? 예쁘군요. 그때 화장실에서 본 문정이라는 비서가 오게 되고 주디와 아는 사이군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부부. 주딘 주성성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성성으로 인해 남편과의 옛 추억을 회상합니다. 다음날 주성성은 임대학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군요.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은 묻는 말에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며 카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성성의 끝발은 대단했고 역시 도성이군요. 게임에 승리한 주성성은 임대학에게 왕회장을 살해하려고 했냐며 묻게 되고 질문이 난감했는지 울면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알아낸 거 없이 돈만 잔뜩 땄군요. 또 다음날 문정은 주디에게 임대학이 우편을 보내왔다고 주게 되고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당황을 하는 주디. 문정이 묻자 아무것도 아니라며 나가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주딘 임대학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진 어디서 찍었냐고 묻게 되고, 그의 임대학은 주디에게 그런 취미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오늘 밤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주디에게 말합니다. 열받은 주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문정. 사진에 찍힌 그 취미가 대체 뭘까요? 그날 밤 임대학에게 찾아가는 주디를 몰래 미행하는 주성성. 곧바로 임대학에게 사진에 필름을 내놓으라고 말하지만 임대학은 주성성은 가짜 남편이라며 처리해준다고 말하는 동시에 30억을 줄 테니 주디가 가지고 있는 2천억 원에 달하는 땅을 자신에게 팔고 조용히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주디가 덤벼보지만 싸대기! 당장 매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신문사에 뿌린다고 협박을 하는군요. 밖에선 주성성이 몰래 잠입을 하지만 경비원에게 걸리게 되고 도망치는 주성성. 청소부로 변장을 했군요. 이렇게 임대학의 사무실로 들어온 주성성. 그곳에서 임대학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송곳에 찔려 죽어버렸군요. 주성성은 급히 주디의 뒤를 쫓습니다. 엄청난 운전 실력을 보여주며 말이죠. 집에 돌아왔지만 주디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고, 주성성은 주디가 임대학을 죽였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는 저도 개연성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집안에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역시나 반장이 파티에 오게 되고 샴페인을 한 잔 들고 가는군요. 이제 주성성에게 다가가 임대학이 죽은 걸 말하는 순간 문정이군요. 문정은 할 얘기가 있다며 모두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곤 주디는 임대학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는 찰나 주디가 오게 됩니다. 남편을 데려가는 주디. 둘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고 주성성은 주디에게 살인을 한 동기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디는 주성성을 보며 죽은 남편과의 옛 추억이 생각이 났다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뭔 개소리야? 사실 죽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복수심에 남장을 했지만 주성성을 만나 다시 여자로 되돌아가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딴소리만 하는군요. 아무튼 화장을 고친다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선 주디와 문정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주성성이 급히 들어가자 송곳을 들고 있는 주디를 보게 됩니다. 곧바로 반장은 총을 겨누게 되고 주디는 왕회장 임대학을 죽인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성성. 아민에게 돌아와 곧바로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합니다. 화끈하게 손을 묶는군요. 와우! 묶어놓곤 목욕을 하러 간다며 욕실로 가는군요. 하지만 송곳을 들고 나온 여성. 갑자기 수갑을 양손에 채웁니다. 문정이군요. 주디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덤비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주성성. 오잉? 이제 둘은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부상을 당한 주성성이 총을 쳤지만 없군요. 해라 모르겠다! 그때 날아오는 권총. 손을 못 쓰게 되지! 나한텐 정의의 발가락이 있다. 이 영화는 1993년 작품으로 도화위룡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1편, 2편을 보지 않고 3편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전편들과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내용 이해가 어렵진 않았지만 1편, 2편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사건의 중심이 동성과의 연애 내용으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인 만큼 그냥 영화는 영화로 봐주시길 바라며 도화규룡 3편의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